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토요일이고요. 어떻게 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찌됐든 뭐 어제부터 지금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서 이 주말 나들이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날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금사TV에서 지금 금요일, 토요일 해서 정기 강의를 서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강행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또 본업을 가지고 있고 본업에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지금 논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촬영도 하면서 또 북금사 TV 정기 강의도 같이 하고 있다. 참고로 지금 금요일, 토요일 정기 강의를 마치고 지금 바로 지금 또 방송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전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저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각종 종목 게시판을 보면 이 주주들의 원성이 어느 종목보다도 강한 거센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손절은 안 된다라는 어떠한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종목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혹시라도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속해 있는 이 타이어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동차 산업과 화학 산업과 연관 산업이다. 자, 신차용 타이어 수요는 자동차 생산 대수에, 교환형 타이어 수요는 차량 등록 대수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그리고 타이어는 천연고무, 그리고 합성고무, 그리고 코드지 등 여러 원재료가 투입되어 화학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다. 자, 두 번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타이어 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이다. 꾸준히 증설이 요구되며 감가상각 비용도 상당하다. 그리고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최소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그에게 초기 투자가 소요된다. 자, 세 번째,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타이어는 차량 주행 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특성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타이어는 승차감을 저하시키지 않고 조종성,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소음 등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회전 저항을 극소화하여 연비를 향상시켜야 하므로 트레드 패턴 및 타이어의 구조 개발에 집약된 연구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자, 네 번째,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타이어 산업은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산업이면서 고무의 가공 특성상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상당 부분 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그죠?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타이어의 주 원료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그리고 카본 블랙 등이며 국내에서는 천연고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기타 합성고무 등은 국내에서 생산되나 기초 원료가 원유에 의존되는 관계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제 시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다. 이렇게 일단 타이어 산업의 특성을 볼 수가 있었고, 다음에는 이제 타이어 산업의 어떤 기타 성격,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산업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떠한 개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산업의 성장성을 보시면,
현재 세계 타이어 산업은 이미 생산 캐파가 이 수요량을 초과한 성숙기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중국 및 신흥시장의 경우는 예외인데,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기하급수적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타이어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변동의 특성입니다. 국내 타이어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여부와 개인 소득의 증감에 영향을 받으며, 신차용 타이어 수요는 자동차 생산 대수와 교환용 타이어 수요는 차량 보유 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기 변동에 따라 수출에 영향은 받고 있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그죠? 경기 민감이긴 하지만 경기 방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원 조달의 특성. 천연고무는 동남아에서 수입, 그리고 안정적 조달을 하고 있다. 여타 원자재의 경우 석유화학공업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발달로 국내 업체로부터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 기타 부재료의 조달은 국내에서 충당하며 유화업종 경기에 따라 가격 편동폭이 결정된다. 그리고 합성고무, 카본블랙 등 원부재료의 단가는 최근 유가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타이어 산업의 기타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한국 타이어의 전반적인 어떤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입니다. 한국 타이어는 타이어를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타이어 부문과 타이어를 제외한 일반 기계, 금형, 제조, 판매를 하는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 타이어 기업입니다. 자, 한국 타이어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30에서 40%로 파악되고 있고, 3개년간 3사 점유율 90% 내외로 현재 국내에서는 이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과 미주, 구주, 중국에 총 6개의 지역 본부를 가지고 있으며 5개의 국에 걸쳐 8개의 타이어 공장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시가총액은 4조 1746억 원으로 코스피 82위입니다. 참고로 대형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액면가 500원인데 상장 주식수는 약 1억 2,300만 주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약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57,500원이고 최저가가 32,300원이다. 그죠? 거의 최저 단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현재 당기 순이익 21년 12월 기준 PER를 감안하면 6.98배로 지금 업종 평균 13.18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 있다. 그리고 PBR 수준 또한 1배를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그죠? 가치주, 높으면 뭐 약간 뭐 고밸류 이런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이 PBR 수준은 낮은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다고 해서 뭐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PBR 수준이 현재 낮은 수준이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참고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PBR 수준은 0.50배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배당 확정하고 21년 12월 기준해서 지금 현재 주가를 감안한 시가 배당률은 약 2%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주가와 외국인 보유 비중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 외국인 비중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 어때요? 시가총액 즉 주가도 하향으로 지금 계속 우하향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상대 수익률, 그죠? 이 파란색이 코스피고 지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빨간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대비해서도 현저히 더 많이 빠졌다. 더 많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펀더멘탈, 이 멀티플과 관련된 지표들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21년 대비해서 22년에 상당히 좀 개선세를 좀 보인다. 다만 PER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는 앞으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원재료 값에 대한 그 증가 부분 때문에 이 마진폭에 대해서 조금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PER은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타이어 산업은 장치 산업이다, 그죠? 장치 산업에서 또 주의 깊게 보여야 될 점은 감가상각이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쓰는 이 EV 에비타 수준이 어떤가 이렇게 또 봐야 되는데 3.24배다. 뭐 괜찮다. 상당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한 내용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요점을 보겠습니다. 자, 외인 비중이 낮아지면서 주가도 낮아지는 커플링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 한국 타이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더 크다. 그죠? 액면가는 500원이고 21년 12월 단기 순익 대비 현 주가의 PER은 6.98배로 업종 평균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PBR 역시 낮은 수준이다. 말씀드렸죠.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PBR 수준이 낮은 건 정상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게 뭐 이게 일반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뭐 장치 산업이라고 해서 다 PBR 수준이 1보다 낮은 현저히 낮은 구간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타이어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장치 산업에서 주요할 점은 이 어떤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감가상각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는 이 EV 에비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역시나 PER처럼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자, 21년 대비해서 22년 컨센을 감안할 때 여러 멀티플 지표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앤테크의 자, 기초 분석입니다. 자, 앞으로는 지금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그냥 한국 타이어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 자, 52주 최고가 57,500원이고 최저가 32,30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33,700원이고요. 현재 지금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52주 베타 같은 경우에는 1.21배. 그죠? 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지수의 등락을 1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1.21배라면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도 55% 정도면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외국인 지분율 높은 수준이고 괜찮고요.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어때요? 지금 회사채 발행을 했을 때 신용 등급을 AA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분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에서 7.23%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뭐 우량한 회사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상당히 또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역시나 한국 타이어의 주요 매출 구성의 대부분은 타이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그죠? 타이어와 배터리, 튜브 뭐 관련 이런 다른 어떤 품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타이어 부분이 97.5% 가량으로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1% 하락한 수준이고 최저가 대비 4% 상승한 구간이다. 상당히 고점 대비 하락한 바닥 구간이나 현 시점이 바닥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베타가 1.21로 벤치마크 등락 대비 조금 민감한 편이고 그리고 발행 주식 수는 적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동 비율은 오히려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외인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이고 사채 발행 시 신용 등급은 상당히 우량하다.
그리고 주요 매출 구성은 역시나 타이어 부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약 7.23%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업 실적과 그리고 멀티플 그리고 재무 비율과 관련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자, 전반적으로 19년, 20년, 21년 어때요? 지금 3개년도를 보면 매출액은 20년도에 소폭 하락을 했지만 20년 대비해서 21년에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그죠? 20년 대비해서 21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사업 보고서에 또 기재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더 살펴봐 드리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 4분기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특히나 영업이익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도 우측에 지금 제가 기술해 놨으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OE는 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어났던 제조업, 그리고 특히나 이 장치 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ROE가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작다. 그리고 반면에 또 당좌 비율은 또 상당히 높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 재무적인 건전성은 상당히 우량해 보인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자 뭡니까?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축적되고 있는 잉여금, 즉 현금을 얼마만큼 쌓아두고 있는가, 그죠? 13,000% 회사에 돈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PBR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죠?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1.76, 현재 주가로 감안했을 때 약 한 2% 나옵니다. 근데 배당 성향이 지금 보시면 21년에 15%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이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주주 친화적인 액션을 취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배당 성향이 계속 뭐 지금 20년대 때만 해도 이게 당기순이익이 많이 좀 쪼그라들어서 배당 성향을 올려서 그나마 650원 맞췄는데 사실 배당 지금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6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늘었음에도 배당 성향이 다시 오히려 또 줄어들면서 시가 배당률을 거의 뭐 전년 수준에 맞췄다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배당 확대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한국 타이의 어떤 그 경영진에게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지금 배당 확대가 필요하다. 배당 성량을 높여가지고 배당금을 더 많이 줘라.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볼게요. 우측에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매년 매출액 성장과 소폭이나마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된다. 그죠? 그리고 다만 영업이익은 원재료의 상승과 판관비의 상승으로 인해 둔화되고 있고 특히 22년 컨센에서도 순이익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왜? 이유는 동일하다. 그죠? 원재료의 상승과 판관비의 상승.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 실적이 저조했다. 그죠?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쪼그라들었다. 그죠? 이유가 뭐였냐? 사측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약 20일 넘게 지속된 대전 금산 공장이 총파업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우량하다.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40%대이고 당좌 비율 역시 160%에 육박하는 등의 안전성 지표에서는 상당히 우량하고 지금 제조업 감안했을 때 ROE 수준은 뭐 썩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보율도 상당히 높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 축적되어 있는 잉여금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리고 PBR 수준도 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뭐 이게 사실 장치 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이걸 되게 큰 장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역시나 낮은 수준이고 이거는 조금 배당 성향을 높여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을 조금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에 20년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상당히 급증했어요. 여기 보시면 56.9%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다. 영업이익은 2.2% 성장했는 거에 반해서 당기순이익은 56.9% 성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에 따른 외환 관련 이익 및 관계기업 이익 실적 개선에 따른 관계기업 투자 손익 증가로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및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1년 4분기 실적에서는 지금 이 증권사들의 컨센을 상당히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나왔다. 여기 옆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사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총 파업에 대한 영향이다. 그죠?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의 현금 흐름과 그리고 최근 한국 타이어의 그 경영 사항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3개년도 19, 20, 21년도, 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죠? 뭐 상당히 괜찮죠. 20년도에, 19년 대비해서 20년도에 큰 폭으로 늘었다가 21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2년도에는 뭐 거의 꾸준하게 연금활동 현금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른 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그 회사가 이 투자, 즉 R&D 투자라든지 뭐 아니었던 뭐 다른 투자 부분에서 상당히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런 부분은 뭐 차입을 상환했다. 이런 거에 이런 때도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보실 때는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의 이 최근의 연역, 특히나 이 경영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이슈들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뭐 폭스바겐과 BMW의 어떠한 일부 이 자동차 모델에 이 한국 타이어의 그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뭐 장착되고 있다.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계속 이슈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 타이어는 장치 산업임에 동시에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그리고 이 원가율과 판관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타이어의 판관 비율과 이 원가율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한국 타이어의 판관 비율은 보시면 이 지금 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그죠? 자, 판관 비율은 거의 20%대다. 그죠? 매출 원가율은 거의 70%대다. 특히나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70.51에서 72.73%로 당연히 원재료 비용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지금 캡처해서 올려놓은 건데 19년, 20년, 21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원재료 비용이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뭐 천연 고무든 합성 고무든 카본 블랙이든 대부분 다 상승을 했다. 그와 더불어서 제품 단가도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한국 타이어 측에서도 이 제품 단가를 19년, 20년, 21년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원가율이 상승하는 만큼 그 마진폭에 대한 훼손을 상쇄하기 위해서 사측에서도 지금 제품 단가는 계속 인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약 한 30%에서 40%를 가져가는 그런 상당히 한국 타이어의 기술력 그리고 일단 시장 인지도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점 정리해보면, 자, 원가율과 판관 비율이 큰 업종으로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21년에 전년 대비 원재료비가 상승이 컸고, 역시나 제품 가격 또한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사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이 경쟁사는 국내에는 뭐 금호 타이어 그리고 뭐 넥센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띄우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타이어와 다른 어떤 기타 경쟁 업체들 간의 뭐 재무 건전성과 뭐 매출액,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뭐 워낙 한국 타이어가 조금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크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었죠. 뭐 국내 경쟁사 비교가 좀 무의미하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가 실적과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타 어떤 경쟁사보다는 우위가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업종 내에서 그러면 다른 회사들과의 비교를 잠깐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건 자동차 부품 업종과 관련해서 기타 다른 어떠한 업체들과의 어떤 비교인데 뭐 현대모비스, 한원 시스템, 참고로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원 시스템에 또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 그리고 현대 위아 같은 어떤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의 이 비교인데 뭐 다른 것보다 ROE와 PER, PBR과 관련해서 한번 보면 우측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뭐 자동차 부품 업종 내에서 타 회사들과의 비교에서는 PER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PER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죠? PBR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죠? 다만 이 ROE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균에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1년간 그리고 최근 6개월간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누적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적을 볼게요. 자, 보시면 최근 1년간 누적량을 보시면 한국 타이어 개인이 상당히 매수를 했고 외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그죠? 기관도 계속 팔았죠. 근데 최근 6개월간을 보시면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외인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눈치입니다. 그죠? 최근 6개월 안에는. 근데 최근 3개월 또 보시면 개인은 계속 꾸준히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외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매도를 일관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외인은 계속 순매도 중이고 그죠? 기관은 최근에 순매수로 턴을 했다. 그죠? 그리고 개인은 계속 순매수로 일관하고 있다. 일단 외인이 순매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역시나 11월, 12월 있었던 뭐 이렇게 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리스크 그리고 뭐 앞으로의 어떠한 미래 이 성장성과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좀 우려 이런 부분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한국 타이어가 21년 6월 22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고점 찍고 줄곧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현 주가가 마이너스 41%. 그죠? 그걸 감안했을 때 그럼 그 하락의 배경은 뭔가를 제가 한번 앞에 나왔던 기사들 그리고 제 나름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일단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의 21년 하락의 배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년 1월 4일 37,400원에서 시작한 한국 타이어의 주가가 그죠? 21년 6월 22일에는 최고점 57,300원까지 오르면서
5개월 동안 53.2% 상승을 했는데, 당시에는 상당수 투자자가 한국 타이어 주식을 매수한 것은 이 앞으로의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 때문이었겠죠. 근데 6월 말, 정확하게는 6월 22일입니다. 57,300원을 찍고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 타이어의 어떤 실적과 이 주가가 전혀 관계없이 막 이렇게 나오던 때였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시점이었다. 근데 21년 이 주가 하락이 이어진 이 3분기 실적에서 일단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한국타이어는 21년 3분기 매출을 1조 8,2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1,808억 원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3.0%, 그리고 19.5%를 감소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이유는 뭐 차량용 이 반도체, 이 수급난으로 신차 생산이 감소하면서 특히나 이 신차용 타이어의 판매량이 급감한 탓이었고, 또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운반비, 운임비죠. 운반비의 어떤 급증,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등,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상당히 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시장은 당시 그 현재 실적보다도 오히려 미래 기대감을 상실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락이 지속이 됐고, 특히나 이 원재료 비용의 어떤 급등, 그리고 이 강성 노조의 리스크, 특히나 이 강성 노조의 리스크는 현실화되어 버렸죠. 당시 11월, 12월에 약 한 20여일 걸쳐서 노조 총파업 사태로 인해서 그로 인한 어떤 실적이 또 상당히 또 좋지 않았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의 어떤 그 순매도가 계속 지속이 됐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외인의 어떤 비중과 지금 주가의 방향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외인이 순매도로 지속하면서 주가도 하향으로 지속, 그죠? 그러다 보니까 21년 6월 22일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주가가 하락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그죠? 잘 가다가 그죠? 6월 22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리막길, 그죠? 차트를 보시면 뭐 대부분의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한국 타이어의 증시 하락세 배경이라는 어떤 제목의 이 그림이죠. 요거는 참고로 이 기사의 어떤 사진을 스크랩 한 건데, 요거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관계없이 주가 하락하는 한국 타이어라는 제목이고, 그 아래 보시면 투자자들이 한국 타이어에 대한 미래 기대감을 상실했다. 그죠? 판매량은 줄고 고정비가 늘어나는 시장인데다가 특히나 이 고착화한 이 시장 패턴을 벗어날지에 대한 의문이 어떤 증가되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한국 타이어에 대한 어떤 미래 리스크가 워낙 많다. 특히나 이 대내외적인 변수들 살펴보면, 특히나 이거 안쪽으로는 노조와 총파업, 노조 리스크,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장기적인 어떤 체질 개선, 앞으로 어떤 전기차 특화한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나 매출 대비해서 R&D 투자에 대한 비중이 업계에서는 좀 하위권에 미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한국 타이어의 하락세의 배경이다라는 어떤 뭐 전망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 총파업이 얼마만큼 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사도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띄울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21년 12월 헤럴드 경제 뉴스고요. 당시에 지금 노조 총파업이 있던 때였습니다. 하루 파업 손실만 100억, 너무 늦은 한국 타이어 공장 재개, 그죠? 파업 기간 하루 약 100억 원의 손실이 계속 발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한국 타이어 장기 파업이 현대차도 등 돌렸다. 이런 뉴스도 주가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참고로 한국경제 21년 12월 14일자 뉴스였습니다. 납품 차질 이어져서 고객사가 외면했다.
그죠? 현대차가 금호 타이어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가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 주가 추이와 이 파업과 관련해서 한번 보면 그죠? 11월 26일에 총파업 돌입했을 때 38,600원으로 상당히 떨어졌다가 그죠? 파업이 해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상당히 떨어졌다. 그죠? 뭐 이거는 사실 22년 1월 18일자까지만 이 주가 그래프를 나오고 있지만 현재 주가는 35,350원보다도 더 내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업과 관련된 부분의 그 영향이 지금 올 1분기까지도 조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뒤에서도 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1분기 실적도 이 파업과 관련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훼손될 전망이다라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망 기사들을 제가 요약한 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22년 1월 22일자 뉴스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하향 조정, 실적 부진. 자, 올해도 상반기는 파업의 후폭풍과 높은 운임의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22년 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본업의 실적 개선이 가시적이다. 운임만 하향 안정화된다면 과거의 수익성으로 회복이 기대된다. 내용이 뭐죠? 자, 올해 상반기는 좋지 않다. 하반기는 뭐 운임 그리고 원재료만 뭐 하향 안정화된다면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이다. 일단 상저하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이데일리 22년 2월 7일자 뉴스고요. 한국 타이어 비용 부담 확대의 목표가 내렸다. 현대자동차 증권입니다. 자, 장문수 현대차 증권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 부문에서는 반도체 공급 차질과 물류 불안이 지속하고 파업 영향으로 기대와 달리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부진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선박 확보는 어렵고 운임가 상승으로 매출액 대비 운임 비율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손익에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타이어 가격 인상이 지속하고 있고 올해 역시 추가 가격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그죠? 상반기 원가 상승 지속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가격 인상이 가능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다만 지난 파업 영향에 따른 비용 300억 원이 1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익 회복은 원가 상승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하반기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역시나 파업 영향 때문에 1분기 실적 좋지 않을 거다.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을 거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원재료비의 어떤 비중이 크고 또 원재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품 단가를 그 원재료비 상승 부분을 상쇄할 만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 수익성을 판가름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주요 골자인 뉴스였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볼게요. 자, 이데일리 22년 2월 8일자 뉴스고요. 완성차 생산 감소에 치솟는 원가, 뭐 한국 타이어 목표가 줄 하향이라는 제목이 있고, 뭐 52주 최고가 찍고 반등, 최저가 찍고 반등. 하지만 좀 지지부진, 그죠? 최근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듯 보였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해서 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뭐 연내 실적 회복은 글쎄 내년 타이어 교체 시기는 회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뉴스에서는 연내에는 실적 회복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뭐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이데일리 2월 21일자 뉴스고요. 타이어 업계 실적 양극화. 삼중고속 한국 타이어만 방긋.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다른 국내 다른 타이어 업체들과 비교를 할 게 사실 무의미할 정도로 한국 타이어가 거의 좀 압도적이다.
뭐 재무 건전성, 그리고 뭐 영업이익, 매출액, 뭐 이런 부분 대부분 다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역시나 이 실적도 이 삼중고지만 그나마 한국 타이어가 방긋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어, 한국 타이어 올해 1분기 실적 둔화라는 제목이 최근 뉴스입니다. 서울경제 4월 6일자 뉴스고요. 이거 처음 듣는 증권사인데 이 다올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968억 원일 전망이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파업 영향 때문에 비용 300억 원이 1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까지 나온 지금 현재 4월 8일자까지 나온 이 증권사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 투자 의견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목표 주가는 47,900원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참고로 지금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 이 목표 주가까지의 이 상승 여력은 약 한 39% 되는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21년 실적을 발표를 하고 특히나 4분기의 어닝 쇼크 실적을 감안 그리고 이 파업 영향에 따른 1분기 실적을 예상을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증권사들의 이 목표 주가를 대부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매수 의견은 대다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 타이어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년 그죠? 외형 성장은 했죠. 매출액 성장 많이 늘었으니까. 외형 성장은 이렇지만 이 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보다 못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더 크게 하락을 했죠.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주가는 어땠어요? 21년 6월 22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꺾어졌으니까 더 크게 하락을 했고 이유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난항에 따른 이 완성차 판매 감소와 관련된 우려 그리고 운임비 급증과 더불어서 원재료비 급등에 따른 마진폭에 대한 감소 그죠? 그리고 강성노조 리스크의 현실화. 앞서 보셨던 것처럼 11월, 12월에 걸쳐서 21년 11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약 20여일간 파업이 있었습니다. 뭐 거의 뭐 하루 손실액이 100억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에 따른 어떤 실적 피해 그리고 이 관계사에 대한 신뢰 상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때 현대자동차에서 뭐 했다고요? 금호 타이어 장착 실험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노조 리스크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인의 어떤 그 지속적 외면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도 했잖아요. 그것이 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유를 좀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 증권사들의 어떠한 컨센을 감안을 할 때 22년의 실적은 상저하고 형태를 예상을 한다. 특히 22년 1분기 실적은 그 21년 그 하반기에 그 총파업 영향을 반영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영업이익의 48% 감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원재료비의 그 안정화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인한 완성차 판매 호조 같은 경우는 역시나 타이어 판매 호조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역시나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선될 전망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황의 금리 인상 단행으로 오히려 경기 민감주보다 이 경기 방어주로 시장 관심이 조금 많이 옮겨가고 있는 타임입니다. 그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판매와도 이 실적이 좀 영향이 있어서 이 경기 민감주로도 분류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경기와는 좀 둔감하게 매출을 내는 좀 산업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경기와는 조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산업의 특성에서. 그걸 감안했을 때 현 시점에 이 섹터, 이 경기 민감이 아닌 경기 둔화 섹터, 경기 방어 섹터의 이 투자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역시나 이 타이어 산업도 이 경기 방어 섹터의 일부 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감안할 때는 역시나 한국 타이어도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증권사의 투자 의견에서 이 목표가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 줄 하향이었습니다. 줄 하향, 하향 조정을 계속 해왔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매수 의견은 대다수 증권사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 지금의 현 가격대, 이 33,000원 가격대는 현재까지 나온 대부분의 악재를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은. 또한 1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일 것 같다. 그죠? 이 부분이 이미 시장이 지금 현재 어때요? 뉴스로, 그리고 뭐 증권사 리포트로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악재는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역시나 이 한국 타이어의 이 앞으로의 관건은 노조 리스크의 재발과 원재료비의 안정화, 그리고 완성차 판매 호조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염두를 하더라도 현 시점이 이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점이고, 이게 지금 사실 이 시점이 거의 뭐 보릿고개다. 한국 타이어는 지금 보릿고개를 현재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손절해야 될까요? 손절 안 됩니다. 손절이나 오히려 뭐 비중을 축소한다? 비중 축소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홀딩, 그리고 하락할 때마다 뭐 투자 여유 자금이 계신다면 평단가를 낮추는 이 투자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매수 포인트를 할 건데, 제가 매수 포인트를 할 때는 보통 차트를 띄우는데 차트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하향 차트, 그죠? 사실 모든 이평선 아래에 이 주가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차트 분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는 뭐 모양이 좋지 않다, 뭐 차트 뭐 나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차트는 뭐 상략을 하고, 다만 현재 제 생각에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직전 저점이 32,300원대고 이 32,300원대가 이 심리적 지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가격대를 어쨌든 지지를 하게 된다면 현 시점 충분히 바닥으로 보고 매수하면 될 듯 합니다. 자, 1차 매수 가격의 범위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3,300원에서 34,500원대에서는 1차 매수 가격으로 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심리적 가격대인 이 32,300원을 하향 이탈하면은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요. 손절 안 돼요. 손절할 주식을 살 것 같으면 자신의 손목을 잘라라,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32,300원 이 심리적 가격대를 하향 이탈할 때는 사람들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그냥 저가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추매를 하셔라.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지금 현 시점 손절보다는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홀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타이어의 이 윌키의 투자 메리트 점수는 65점입니다. 65점 상당히 높은 점수고, 참고로 제 영상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50점보다 단 1점이라도 높다면 현 시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